안녕하세요. 네, 저는 순환기내과 전임의 정소담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신부전이 뭔지, 신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걸 교수님께서 설명을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신부전이 있는 환자가 어떤 운동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혹시 잘 안 들리시거나 말이 너무 빠르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이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신부전 환자만 꼭 해당되는 건 아니고 신부전을 예방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두셔서 실천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우리가 앞에 설명을 들으시면서 신부전이라는 거는 심장이 기능이 떨어져서 숨이 많이 차고 힘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숨이 차는데 운동을 해도 될지, 심장의 기능이 떨어졌는데 운동을 해도 될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운동을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꼭 운동을 하셔서 심장의 기능과 심장 이외의 근육이나 다른 곳의 기능들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급성 악화기에는 아까 꼭 응급실에 가야 한다는 증상을 마지막에 설명드리셨잖아요. 그런 아주 숨이 차거나 가슴이 심하게 아프거나 이런 때에는 먼저 치료를 다 진행한 다음에 운동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부전 환자가 왜 운동을 해야 하냐면 일단 심장만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폐도 같이 우리에게 산소와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데요. 운동을 해서 심장이 혼자서 일을 할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다른 근육이나 폐나 이런 것들이 튼튼해져 있으면 심장이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그리고 숨이 많이 찰 때 조금이라도 덜 찰 수 있는 예비 능력을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부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원하는 경우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맨 처음부터 설명을 여러 번 들으셨었는데 이것도 운동을 통해서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비만이 있는 경우에도 몸이 무거우면 심장도 부담을 얻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감소시켜주고 혈압과 혈당, 고지혈증 이것들이 다 신부전의 원인인 심장 혈관이 막히는 것에 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감소시켜주고 개선시켜줘서 신부전이 악화될 수 있는 원인들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게 되면 심장 기능이 비슷하더라도 좀 더 힘든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정말 오래 살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신부전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질환이 없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고 삶의 질 자체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골골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는 튼튼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냥 누워서 가만히 숨만 쉬면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운동 능력이 좋을수록 생존율이 높다는 것도 연구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어로 써져 있는 매츠라는 것이 10이 넘으면 이제 하고 싶은 일을 거의 다 할 수 있는 상태고 5 이하이면 이제 자기의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있을 정도의 운동 능력인 건데 이렇게 운동 능력에 따라서 생존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개월 만에 운동을 많이 해서 좀 튼튼하신 분들은 좀 더 생존율이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부전 환자는
심부전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는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어서 이제 운동을 환자의 상태에 맞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환자마다 각자 상태에 맞게 처방을 해줘야 하고, 모두 똑같이 이렇게만 하십시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환자가 나는 100m만 걸어도 숨이 찬데 하루에 30분씩 걸으세요 이렇게 처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운동 강도를 설정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많이 있으시네요. 다들 치료는 잘 받으시고 계신 거죠? 네. 혈압이 있으시면 심부전이 있든 없든지 간에 아까 교수님 강의에서도 나왔듯이 심장이 부담을 느낍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물을 호스에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을 했는데 그걸 앞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이 수도꼭지 펌프가 더 세게 돌아야 나갈 수가 있잖아요, 물이. 그걸 세게 계속 돌리다 보면 이 펌프가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신다면, 이 고혈압일 때 심장이 점점 나빠지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너무 높으신 경우에는 당장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 혈압을 조절해 가면서 적절한 혈압이 된 것을 확인하고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맥박이 평소에 100회가 넘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혹시 부정맥을 진단받으셨던 분이 계실까요? 네, 지금 치료 잘 받고 계신가요? 네. 만약에 부정맥이 있으시다면 가만히 있을 때도 100회, 150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운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맥박수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럼 150, 200 이렇게 된다면 심장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조금씩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너무 급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심부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심부전이 없으신 부정맥 환자분들도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운동하셔야 되고, 당연히 심부전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셔야겠고요. 그리고 몸 컨디션을 파악해서 너무 많이 피곤하거나 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동을 하다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심부전이 없으신 분들도 이런 경우에 당연히 운동을 중지해야 하거든요. 다 같이 이건 좀 따라 읽어볼게요. 첫 번째 따라 읽어볼게요. 가슴이 답답할 때. 두 번째, 호흡이 곤란할 때. 세 번째, 가슴에 통증이 오거나 통증이 목, 어깨 등으로 뻗칠 때. 심장박동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불규칙할 때. 어지럽거나 속이 좋지 않을 때. 네, 한번 쭉 읽어보셨는데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너무 심하게 차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거나, 가슴이 너무 아프거나, 아니면 너무 심장이 빨리 뛰어서 좀 이상한 것 같다 싶을 때 얼른 운동을 그만두시고,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바로 응급실로 내원을 하셔야 될 정도로 위험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환자분들 각각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체성분 검사라는 거는 몸 안에 지방이나 근육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이분이 얼마의 운동을 버틸 수 있을지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혈압이 너무 높거나 심박수가 높으면 운동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운동 능력이 악력이나 유연성, 근력, 걷기 기능 등에서 문제가 있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수행을 하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양을 맞춰서 운동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폐지구력 검사, 이거는 보시는 것과 같이 러닝머신입니다. 달리기 하는 기계인데요. 여기서
자기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좀 마스크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저런 것까지 확인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뛸 수 있고 뛰는 동안에 그 숨을 폐활량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검사를 다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운동을 버틸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운동의 종류를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심부전 환자는 너무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견딜 수 있는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가장 일단 필요한 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거의 많지는 않으시네요. 유산소와 무산소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유산소 운동은 대부분 꾸준히 계속해서 걷거나 뛰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해서 근육을 비슷한 강도로 계속 사용을 해서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꾸준하게 하면서 이 세포에 산소를 공급을 계속 비슷하게 해주는 운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힘을 강하게 써서 하는 것들을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반대 개념이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셔야 심폐지구력이 향상이 되고, 또 네, 그래서 이런 심부전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저에게도 지금 와 계신 시민분들에게도 다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이거는 가볍거나 조금 힘든 정도로 간헐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저항성 운동은 무게를 가지고 하는 운동, 이제 무산소 운동이라고 방금 유산소의 반대라고 말씀드렸던 운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었다 내렸다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나, 무언가를 밀거나, 이런 무거운 것과 관련된 힘을 쓰는 운동들인데요. 심부전 환자들은 갑자기 무거운 걸 훅 드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슥 들어 올리고 슥 들어 내리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지금 와 계신 모든 환자분들, 모든 시민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갑자기 들어 올리는 건 운동이 충분히 된 튼튼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거고요.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아까 고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어서 심장에 크게 무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에 10번에서 15번씩 3세트 정도, 그리고 횟수를 천천히 늘려가면서 하시면 좋고, 무게를 내가 들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kg 정도도 이렇게 들 수 있는데 그걸로 운동을 하면 안 되고요. 그거의 절반 이하인 걸로 횟수를 많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거지만, 잘못해서 운동을 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심부전 환자의 운동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부 다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숨이 너무 찬데 도저히 못 버티겠는데 러닝머신을 계속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꼭 하셔서 내가 갑자기 심장 횟수가 빨라지거나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천천히 몸이 달아올라서 그 운동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끝나고 나서도 갑자기 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정리를 해서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부전 환자 또는 노인분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상체 운동을 갑자기 하게 되면 상체에 있는 혈관과 관련해서 힘이 확 들어가면 고혈압이 심하게 오면서 심장에 또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하체를 구부렸다 폈다 하든지 앉았다 일어났다 하든지 이런 운동들을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운동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절반 정도는 되시네요. 그러면 3번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바로 아주 빠르게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꼭 운동을 해야 아까 말씀 처음부터 강조했던 사망률 감소,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건 꼭 헬스장에 가거나 어디에 가서 달리기를 꼭 하거나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걷는 것을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다든가 이런 것도 포함시켜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은 꼭 운동을 하실 수 있게 하고 여기에 RM이라고 적혀 있는 영어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최대한으로 들 수 있는 무게 한 번 딱 들면 이제 더 이상은 못 드는 무게를 말하는데요. 상체는 그거의 3할 정도만 하시고 3분의 1 정도만 내가 쌀 한 섬 혼자 들 수 있다. 근데 2번은 못 들겠다. 그러면 3분의 1섬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하체는 이제 절반 정도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천천히 하는 운동들을 1회에서 3세트 정도 한 번 할 때 10번에서 15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운동 위주로 운동을 하시고요. 뭐 손목 운동 이런 것보다 어깨 운동, 뭐 이렇게 허리가 포함된 큰 운동, 다리가 포함된 큰 운동 이런 걸 하시는 게 좋겠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조금씩 1kg, 2kg, 3kg 이렇게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 추울 때 운동을 해서 내가 이렇게 아픈 게 아닐까요?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심부전이나 심근경색이나 뭐 이런 분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추운 겨울에 갑자기 나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추우니까 온몸에 혈관이 갑자기 수축을 하게 돼서 고혈압이 심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부담을 갑자기 느낄 수가 있고 꼭 고혈압이 아니더라도 심장으로 피가 확 모이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추운 데 나가서 운동하시지 마시고 따뜻하게 입고 가시거나 실내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서 몸이 좀 따뜻해진 상태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유산소 운동이 뭔지 지금은 이제 아시겠나요? 혹시 아직도 잘 모르시겠거나 그런 분들 계실까요? 네. 많이 걷고 자전거 타고 이런 운동들을 잠깐 5분 걷는 게 아니라 10분, 한 번에 10분 이상, 최소 하루에 30분 이상 하시는 것이 좋고 실내 자전거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실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고 경쟁 종목은 테니스, 축구, 농구 뭐 이런 아니면 달리기 시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갑자기 확 힘을 주기 때문에 역시 심장에 급성으로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요약을 해보면 운동은 천천히 시작하고 하체 운동 위주로 하시고 많이 걸으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많이 해치워버려야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쉬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지 않고요. 한 번 할 때마다 적당한 양을 일주일에 2번, 3번 이상 꼭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게 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심부전 환자 얘기니까 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이만큼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얼만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여기만 한번 따라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얼만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얼만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네, 그렇게 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